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이막 라디오의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은퇴를 경험하신 7080 인생 선배의 407분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40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퇴직 후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답답해지더군요.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은퇴 생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돈, 삶, 몸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연 은퇴 후에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은퇴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아마 10명 중 9명은 돈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고정급여가 들어오니까 별 걱정이 없었는데 그럼 퇴직하면? 이런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해에 사시는 박정수님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돈 쓰는 게 무서워서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 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뭘 위한 거야? 관자에 들고 갈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용기를 내어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끼리만 떠난 여행이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박정수님, 정말 좋은 경험하셨네요. 이 사연이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핵심과 완전히 일치해요.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은퇴자들, 즉 은퇴 만족군의 47%가 돈을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쓴다고 답했거든요. 2명 중 1명 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항목에서 1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여행이었어요. 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베스트셀러 다 쓰고 죽어라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노후 가정 경제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의 합계라고 생각한다고요. 돈을 맹목적으로 쌓아두기만 해서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경험에 돈을 써야 진짜 가치 소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은퇴 만족군의 42%가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절반 정도는 미국, 일본 주식 투자 경험이 있었고 펀드나 달러 예금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답했거든요.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좋았다는 응답은 고작 6%였어요. 이것도 의외죠? 반대로 경제적 만족도가 낮은 은퇴 불만족군은 어땠을까요? 이분들의 생존법은 한마디로 자린고비였어요. 46%가 절약한다고 답했고 통신비나 OTT 구독료 같은 고정 비용을 줄이겠다는 분들도 4명 중 1명꼴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것보다는 진짜 가치 있는 경험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동시에 꾸준한 재테크도 병행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행과 취미활동, 건강관리, 평생학습 이런 것들에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삶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에 누가 남아요? 맞아요, 부부 둘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도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도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의 이영숙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드라마도 보고 마트도 같이 가고. 그런데 점점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아는 척을 하고 저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황혼 이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걱정이 됐어요. 아, 이영숙님. 이런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은퇴생활 만족군이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배우자예요. 82%라는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재미있는 건 자녀가 힘이 되어준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6%였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배우자라는 거죠. 나이 듦의 기술의 저자 호사카 다카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 관계를 개선하려면 감사의 말과
칭찬만큼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다. 남편이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는 체를 하면 당신은 아는 것도 많네라며 기를 살려주고 외출복으로 차려입은 아내에게 오늘 예쁜데? 라고 칭찬하는 작은 노력이면 된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실천해 봤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또 그 프로그램 봐? 했을 텐데 여보, 당신 정말 박식하다라고 말해봤거든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날 저녁은 특별 요리까지 해주더라고요. 이영숙 님도 그 후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DJ님 조언대로 남편에게 작은 칭찬들을 해봤어요. 여보, 오늘 옷 색깔 조합이 참 좋네. 당신이 설명해주니까 뉴스가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장하고 나오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고 제가 만든 요리에도 역시 우리 집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부산 여행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계획도 세우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정말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와, 이영숙님 정말 멋지세요. 이게 바로 은퇴 선배들이 추천하는 핵심이에요. 조사 결과에서도 은퇴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1위가 부부 혹은 가족 여행이었거든요. 여행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새로 알아가고 여행지에서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특히 동남아에서 한 달 살이를 추천하는 조언도 있었어요. 혼자보다는 부부가 함께 떠나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놀러 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뇌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해요. 자, 그럼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돈이 있고 관계가 좋아도 이것 없으면 소용없다는 바로 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50대 중반인데 요즘 친구들 만나면 화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야, 요즘 사업 어때? 주식 뭐 사고 있어?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은 너 당뇨 수치 어때? 무릎 어디서 치료받아? 이런 얘기를 해요. 50대 작가 송모 씨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젊을 때는 글로벌 경제나 사업 확장에만 관심 갖던 성공한 CEO들도 50대 후반에 접어드니까 건강관리 비법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건강 정보를 공유한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편치 않아. 침대에 누워 병치레하며 지내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부산의 김철수님 사연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직했어요.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 후 1년 만에 당뇨가 왔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운동량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음주량은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관리 안 하면 합병증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건강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김철수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김철수님은 그 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후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퇴직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김철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할 마지막 핵심이에요.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 만족도가 높은 은퇴자들이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 1위가 바로 걷기였어요. 응답자의 75%가 추천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한국에는 나이 들면 누죽걸산 누우면 춥고 걸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죠. 일본 고령자들도 똑같이 걷기를 통해 체력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100세까지 걷는다의 저자 다나카나 오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려면 일상생활에서 근육과 관절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젊을 땐 나도 펄펄 날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력은 저축이 되지 않으므로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의학 칼럼니스트 나가오가즈히로 씨도 현대 사회의 질병은 대부분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면서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자연적인 면역력도 높아져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참고로 은퇴 선배들이 추천하는 운동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1위 걷기 75%, 2위 스트레칭, 3위 체조, 4위 등산, 5위 수영, 6위 골프, 7위 자전거 타기. 재미있는 건 상위권에 랭크된 운동들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으면서 후유증도 거의 없고
돈이 들지 않는 가성비 운동이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 7080 은퇴 선배 407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알아본 은퇴 생활 꿀팁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돈 진짜 가치 있는 경험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꾸준한 재테크도 병행하자. 특히 여행, 취미, 건강관리, 평생학습에 쓴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 삶 배우자가 인생 후반전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다. 감사와 칭찬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자. 몸 누죽걸산. 누우면 춥고 걸어야 산다. 매일 걷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100세 건강의 비결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들려드린 선배들의 조언이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 이막 라디오의 김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